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저녁 영화 낙서의 김종화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화이트데이였습니다. 사실 화이트데이는 딱히 누군가를 기념하는 날도 예부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날도 아닙니다. 어느 시기부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된 일명 데이 문화의 출발선에 있다고 해야 할까요? 여하튼 제가 봤을 땐 별로 달갑지 않은 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인들에게는 그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날이에요. 모른 척하기엔 무성의해 보이고 챙기자니 간지럽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까 고민하며 설레는 날일 수도 있겠죠. 이런 날을 기회로 말 못했던 진심을 표현할 수도 있다면 글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부정적이기만 한 날도 아니네요. 그런데 저에겐 이번 화이트데이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터가 이날을 겨냥해 재개봉되었거든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영화인 만큼 기쁨도 컸어요. 어느 날 아이폰 CGV 어플을 켰는데 러브레터가 상영 예정 중이라고 떴을 때 그 벅참이란, 좋아하는 작품을 커다란 스크린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거든요. 화이트데이가 좋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러브레터. 이름만 들어도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의 연애편지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브레터에는 그 예상과 달리 사랑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편지가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억을 쫓아가는 여정을 담은 편지, 그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죠. 남편의 추모식에 참석한 주인공 히로코를 비추며 영화는 시작됩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는 히로코. 그녀를 위해 시어머니는 남편인 이즈키의 졸업앨범을 보여줍니다. 히로코는 졸업앨범에 나와 있는 이즈키의 옛 주소를 보고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볼펜을 꺼내 급하게 주소를 적어가는 장면은 그가 아직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편지의 내용은 잘 지내시나요? 라는 짧은 말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답장이 도착합니다. 네, 잘 지냅니다 라고 말이죠. 기뻐하는 히로코를 보며 그녀의 선배는 나무랍니다. 죽은 사람이 편지를 보낼 리가 있느냐며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하죠. 알고 보니 이즈키가 살던 곳에는 그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온 의문의 편지에 호기심을 갖고 그저 답을 했던 것뿐이죠.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동명이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즈키와 학창시절 친구였고 그의 옛날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로코는 남편과 관련된 그 어떤 작은 기억이라도 반가운 상황이니 또 다른 이즈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말이죠. 이즈키는 승낙을 하고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펼쳐집니다. 러브레터에는 1인 2역이 존재합니다. 남편 이즈키를 잊은 히로코와 이즈키를 중학시절 동창인 동명의 이즈키, 배우 나카야마 미오가 이 두 인물을 연기합니다. 저는 영화를 처음 볼 때 이 설정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두 인물의 머리 모양, 생김새가 똑같으니 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었죠. 물론 세세한 목소리 톤이나 행동들을 유심히 보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영화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난 다음입니다.
감독이 관객에게 헷갈릴 만한 여지를 이렇게 쉽게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 두 사람을 아주 비슷하게 표현했을까요? 극 중에서 히로코는 이즈키에게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그의 예전 모습은 어땠나요? 그는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나요? 그가 뛰던 운동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죠. 이즈키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히로코에게 답장합니다. 영화에서 이 기억은 아름다운 회상 장면으로 재현되죠.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는 히로코와 어린 시절을 곰곰이 떠올리며 답장을 써나가는 이즈키의 모습은 하나로 겹쳐 보입니다. 만약 히로코와 이즈키를 각각 다른 배우가 연기했다면 그 둘의 이야기는 하나로 연결되어 보이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지가 단지 과거의 사실을 알려주는 장치에 불과했겠죠. 그러나 감독은 한 배우가 두 역할을 맡게 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이 둘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둘이지만 하나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내죠. 러브레터의 감독인 이와이 슌지는 영화의 흐름을 느릿하게 이끌어가는데 뛰어난 소질이 있습니다. 여러 에피소드를 어찌 보면 지루하리만큼 펼쳐서 보여주죠. 하지만 그것이 지루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흐릿하지만 아름다운 영상미도 한몫하겠지만 무엇보다 펼쳐놓았던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러브레터에서는 이츠키의 엔딩 장면으로 이야기의 조각들이 묶어지는데요. 이 영화는 제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기를 바라는 영화니까 미리 말하진 않을게요. 시간 날 때 집에서 혼자 혹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감상하시길 추천합니다. 보고 나면 먹먹한 여운이 남는 이 영화를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김예진, 아나운서의 김종화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